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십니까.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포인플렉스님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휴를 이용해서 또 캠핑을 다녀왔죠. 항상 즐거운 삶을 사시네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내내 카톡 받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카톡이요? 네. 왜냐하면 대책이 나오는 시점에 지금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집을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대로 뭐라 그럴까요?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집을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못하신 분들대로 또 이제 그동안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공존하는 지금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주선님과 카톡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자 하시는군요. 그렇죠. 제가 해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해답이야 각자 찾으시는 거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지금 혼란스러운 시장인데요. 오늘도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다루면서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입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 멈췄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달 들어 멈췄습니다. 5월 한 달간 수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뛰었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예고하자 매도자들이 매입을 뒤로 미루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요. 지난달에 50여 건씩 거래된 현대아파트 단지가 이달 들어 매매 계약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거래가 확실히 줄었고요. 개포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계약 건수나 그 문의가 5월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줄었고, 최근에 저도 이제 통화를 좀 해봤는데 최근에는 좀 물건이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시고요.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도 호가를 조금씩 이제 낮춰서 내놓고 있고요. 네. 둔촌 이주가 확정돼 있죠. 둔촌 주공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동안 지난 몇 달 동안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래갖고 꺾일 것 같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이렇게 상승세가 주춤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원인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추경 매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죠. 이렇게까지 주고 들어갔다가 내가 꼭지 잡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또 근데 메시지만 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하죠. 이제 국토부 장관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 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반드시 대책이 나온다라는 거는 확정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사실은 이 원인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드디어 꼭지 잡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이제 매수를 멈추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이 나뉘고 있죠. 네네. 어떻게 나뉘고 있나요? 하락으로 조정 내지는 하락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조정 내지는 하락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왜냐면 LTV, DTI 규제 완화했던 것도 다시 환원이 될 테고, 네. 미국도 금리 인상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나라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청약 시장도 그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확대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대책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네. 이런 의견 때문에 조정 내지는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다른 의견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반면에 그 일시적인 조정 후에 회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게 되면 재건축이 다 올스톱 되니까, 네. 재건축이 올스톱 된다는 거는 신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급 부족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초안이 부활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공급이 안 될 터이니 예. 더 가격이 오를 것이다. 있는 것들이 이런 더 기대인 오른다. 거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제초안은 사실 재건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건데 제초안 때문에 공급이 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일 것 같긴 한데 꽤 긴 장기적으로 너무 장기적인 내용을 네네. 여기다 갖다 찍어 붙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저도 사실 그걸 일시적 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경우에. 하여튼 이번 주의 시세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는 멈춘 상태에서 지금 관망하는 그 정도
시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임박한 규제, 전면 진압, 정밀 타격.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그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하면서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 집값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에 마련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과 맞물린 강력한 규제를 조기에 꺼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지금 정부 대책이 나오는 거는 뭐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관건은 규제의 강도인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지금 대책이 약하게 나오면 다시 또 상승을 할 거고요. 네. 대책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전체 경기 흐름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참여정부 때만 해도 GDP 성장률이 한 4%대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한 2%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빠르게 냉각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상되는 규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뭐 지금 인터넷 카페나 뭐 부동산 카페들을 보면 뭐 온갖 소설이 막 난무하는 상황이에요. 네, 썰이 하도 많아서요. 네, 뭐 별의별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 결과는 누가 알겠어요. 봐야 알겠지만 아주 상식적인 내용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대책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 규제가 먼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출 규제는 뭐 LTV나 DTI 7월 말에 그 유예가 종료되는 부분,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1년을 더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DSR 도입을 뭐 2019년, 18년 그러다가 올 하반기라도 도입을 할 것이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가장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대출 그 이제 가계 대출이 급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집단 대출에 있거든요. 네. 집단 대출은 분양과 상관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분양 시장을 잡지 않으면 그쵸. 사실 전체 부동산 시장을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보면 청약 조정 지역을 확대하거나 또 분양 시장을 잡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은 중도금 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대출 규제, 투기 과열지구 지정, 그리고 청약 조정 지역 확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맥락인 것 같고요. 기타로 보시면은 뭐 보유세 인상이라든가 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뭐 이 정도의 그 어떤 그 규제책이 나올지 말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쓸만한 카드는 많은 것 같은데 어느 걸 쓸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게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중요한 그 부동산 격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쓸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 많지만 카드를 강하게 쓰면 국민들이 다치기 때문에 안 쓰는 것뿐이죠. 네. 연관 기사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어디에? 노블세븐 유력. 이 아까 추서님도 투기 과열지구 지정 같은 언급을 하셨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유력해지면서 대상 지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상 지역으로는 노블세븐 지역이 유력하다는데요. 현행법상 정부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혹은 주택가격과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곳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플님, 그 지금 노블세븐이라고 했는데 네. 노블세븐이 어딘 줄 아세요? 버블세븐은 들어봤지만 노블세븐은 그 운율을 맞춘 것 같아요. 같은 불자 돌림으로. 옛날 버블세븐을 네네. 따라하면서. 버블, 노블 뭐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왜 노블하죠? 그 아무래도 가격이 높으니까 노블이란 말을 쓴 거 아닐까요? 어느 지역인가요?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네. 일단 강남 3구는 뭐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동구. 네. 근데 이 강동구가 지금 서운하겠어요. 어떤 거 지정할 때는 강남 4구로 묶이면서. 강남 4구는 근데 정부에서 쓴 표현이니까요. 네, 여하튼 그렇게 예, 강남 3구, 강동구, 강동구? 그리고 마포구, 용산구, 또 하나는 과천이에요. 아. 예, 이렇게 해서 노블 세븐이라고 되고요. 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사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요, 첫 번째로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분양권이 나오는 시점에서 공사기간이 보통 3, 4년이라고 보면 거의 이제 입주 때까지 매매가 다 금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분양하고 나서 입주 때까지 매매가 금지되는 곳이 강남 4구 그리고 과천, 네. 이렇게 이 정도였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매매는 가능해요. 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매수인이 그걸 샀을 때 네. 조합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조합원 안 되려면 재건축 뭐하러 사요? 네. 현금 청산 받으려면? 아, 현금으로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매매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는 이제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 두 번째 항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이후에 거의 매매를 하지 말라, 뭐 이런 네. 그 내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제한이 돼서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사람이 2개, 3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투기과열지구가 아닐 때는 2개, 3개가 다 조합원이 되지만 이제는 하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역시 현금 청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뭐 투기과열지구가 아닐 때 나 이거 너무 좋아서 한 2-3개 갖고 네.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매수자도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2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면 잘못하면 그 물건 자체가 나는 이제 모르고 샀을 거 아니에요. 네. 저 사람이 2개 있는지 1개 있는지. 근데 2개 있을 경우에 잘못하면 4개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6억 원 이상의 LTV나 DTI가 모두 40%로 낮춰져요. 아시겠지만 지금 DTI 같은 경우 60%, LTV 같은 경우는 지금 70%를 적용하고 네. 있는데 7월 말을 기점으로 뭐 50, 50 뭐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 가지고도 난리인데 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거의 한 20% 정도가 낮아지게 그러네요. 되거든요. 빌릴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네, 그래서 지금 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너무 강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오히려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은 절대로 안 할 거야. 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뭐 모두 다 죽일 일 있어?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정부에서 얼마나 지금 상태를 심각하게 보느냐, 네. 아니면 이제 투기과열지구를 전체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아주 뭐 일부로 지정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불안해하세요. 가지신 분들은 가지신 분대로 불안해하시고 집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대로 지금 불안해하는 그런 시장인데요.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뭐 사실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막상 네. 나와봐야 아는 네네.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정도에 대한 인식은 필요한데요. 지금 비유를 들자고 하면 이제 엄마와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가 까부는 것 때문에 새 엄마가 더 이상 못 참을 지경에 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분양 물량이 5월 이후에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분양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중도금 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고요. 네. 중도금 대출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부채 상승 비율이 네. 가속화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말을 보면 지금 까부는 아이는 앞으로 칠 사고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아이를 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바로 이제 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혼을 내서 지금 까부는 부분을 멈추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혼을 내면 아이가 의기소침해지거나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한 거 하나는요. 만에 하나 다음번에 나오는 대책이 그닥 뭐 별로 영향가 없는 대책이 나와가지고 네.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또 투기과열지구를 다음번에는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승한다라고 하면 다다음번에는 또 결국 지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결국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